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40대라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연금이 있는 분과 연금이 없는 분의 그런 생활의 차이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20대 때 백만장자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은 부동산과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주식도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기로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시절이라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책은 읽었지만 그런 펀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회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최근에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펀드 상품들도 오랫동안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그 20대 때 읽었던 그 책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회사의 퇴직연금을 펀드형 상품으로 약 3,000일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꼭 3,000일은 아닌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펀드를 이렇게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 배당주 펀드, 인덱스 펀드, 그리고 2035 TDF 펀드, 그리고 베트남 펀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브 펀드들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이게 수익이 났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도 있었죠. 계속 움직이니까요, 펀드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지금 퇴사를 하면서 그런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다 환매가 되면서 현금화되어서 저희 개인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이런 세월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펀드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펀드도 결국 주식형 상품에 투자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금액을 쌓아가다 보면 코스트의 에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버리지보다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짧은 시간을 봤을 때는 이윤을 얻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봤을 때 그 펀드 상품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틱한 수익은 아니지만 10%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 수익이 뭐 대단하냐 하지만 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이런 수익이라고 생각이 드는 성적표를 중간 단계에서 한번 얻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또 은퇴 이후에 써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IRP 계좌에서도 계속적으로 펀드 상품을 통하여 운용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들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도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만 장기간 이런 DC형 상품이나 IRP 상품을 운영하는 분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서 그 증권회사의 그런 퇴직연금 담당자를 잠시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스치면서 하는 말이 이런 펀드 투자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장기간 긴 시간을 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수익률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최근 한 5년 정도는 베트남 펀드에 이렇게 비중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살다가 베트남에 여행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대에 처음 베트남을 갔다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 30대에 이렇게 베트남을 가니까 천지개벽하듯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런 베트남의 모습들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시가 변화되고 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베트남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런 성장이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이런 6, 70년대 같이 낙후된 지역도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도시는 이미 글로벌 시티가 되었지만 주변에 아직 개발할 지점이 많은데 그런 나라에 장기간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만약 젊은 분이시라면 주식형 펀드 상품도 잘 공부해서 잘 선택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요즘엔 또 유튜브나 이런 여러 좋으신 분들이 강연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좋은 판단을 하셔서 노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제목이 요즘에는 그 책을 찾으려 하니까 잘 안 보이던데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좀 그렇긴 한데 장기 연금 펀드에 이렇게 가입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글들이 많이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영산배 해꿀팁 오늘은 연금에 관해서 그리고 장기 펀드에 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요. 설정액이 크고 그 회사의 대표 상품들을 이렇게 장기간 투자한다면 뭐 ETF도 좋죠. 굉장히 좋은 노후 준비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